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냐고 해서 그 부탁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가 급한 일로 내일 당장 제주도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그동안에 자기 남편 좀 봐달라는 전화였죠. 정말 친한 친구고 서슴없이 알고 지낸 사이라지만 뜬금없이 자기 남편을 나보고 봐달라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없냐며 간병인 구하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는 아니라면서 꼭 제가 자기 남편을 봐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데 그러냐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이유인즉슨 사실 친구 남편은 1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통하여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 사고로 인하여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아내가 누군지도, 자기가 누군지도,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조차 모르고 사는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친구 말로는 실어증까지 걸려서 말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런 남편이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성격이 너무나 까다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아서 누구나가 쉽게 병간호를 할 수 없으니 그나마 안면 있고 알고 지낸 내가 나을 것 같아서 보름 동안만 자기 남편을 봐달라고 한 것이었죠. 저는 생각해 본다고 했지만 내일 당장 제주도로 떠나야 해서 내 생각을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친구 남편을 제가 떠맡기게 되었답니다. 사실 친구가 제게 자기 남편을 부탁한 이유가 단순히 제가 자기 남편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이다 보니 시간도 많고 해서 좀 더 쉽게 자기 남편 수발을 들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제게 맡긴 거였죠. 다음날 친구네 집에 도착해서 친구가 제주도로 떠나기 전 친구 남편 약 먹이는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책 읽어주는 시간까지 스케줄을 가득 짜놨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에게 내가 요 근래 일을 다시 시작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말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생각했다며 너가 요새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다고 하지 뭐예요. 자기가 제주도에서 돌아오면 그때 너가 갖고 싶다던 샤넬백 하나 면세점에서 사들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좀 놀랐지만 그래도 보름 동안 병간호하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대가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지만 명품백을 선물로 준다니 싫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친구에게 이 일잘 보고 오라며 남편 걱정은 말라고 했죠. 떠나면서 친구는 휠체어에 멍하게 앉아있는 자기 남편에게 다녀오겠다며 고개 뽀뽀를 하고는 떠났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 남편과 친구 집에서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병간호를 하며 잠시 멍하니 친구 남편을 바라보니 이 남자 다시 봐도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잘생겼는지. 사실 친구가 예전에 이 남자랑 결혼 전 사귈 때도 저는 마음속으로 이 남자를 흠모하고 있었답니다. 친구는 내가 친한 친구라서 그냥 서슴없이 나를 자기 애인에게 소개시켜준 건데 이상하게 전 이 남자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고 끌리고 말았죠. 사실 이 남자도 친구가 없을 땐 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친구가 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랑 이 남자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이랍니다. 이렇게 이 남자와 단둘이 있으니 그때 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한때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순간 불구가 되고 정신도 올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보면 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없는 사이 친구 남편을 정성스레 간호해줬어요. 밥도 손수 먹여주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책도 읽어주고 주물러주고 등등.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친구가 말한 대로 해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네 집에서 머물며 친구 남편을 수발든 지도 어느덧 3일째가 접어드는 밤이었는데 저는 친구가 지내라고 했던 작은 방에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을 청하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이상하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친구 남편도 안방 침대에서 잠들고 있는 걸 확인했고 저 또한 거실에 있는 TV도 끄고 들어왔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하지만 내가 TV를 안 끄고 왔나 생각하고 거실로 나가 TV를 끄고서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려고 누웠는데 10분 뒤 다시 또 TV 소리가 들렸답니다. 저는 이상한 마음에 TV를 켜지도록 예약해놨나 생각해서 아예 그냥 전원을 빼버리려고 거실로 다시 나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문을 열어 친구 남편을 보니 역시나 곤히 잠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거실 TV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을 빼버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눈을 붙였는데 10분 뒤 다시 또 들리는 TV 소리. 그때부터 이상하게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TV를 껐는데 거실에서 여지없이 TV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까와는 다르게 손에 땀을 쥐며 긴장된 마음으로 살며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순간 비명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분명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자고 있었던 친구 남편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어두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친구 남편에게 병준 씨 라고 불러봐도 친구 남편은 든채만 채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시선을 TV에 고정한 채 계속 TV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당황하여 놀랐지만 이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친구 남편 곁으로 다가가서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끄려고 하니까 갑자기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제 손을 꽉 잡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경준 씨, 이 손 놓으라고 말했는데도 그 사람은 제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아주 세게 제 손을 더 꽉 잡는데 어찌나 손이 아프던지 이 사람 정말 아픈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전 왜 그러냐며 이 손 놓으라고 몇 번을 말해도 제 손을 도통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좋은 타이밍이지. 안 그래? 라고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마누라도 제주도 내려가고 집에 없고 우리 둘만 남은 이 집에서 우리 둘이 뭐 하겠냐며 이런 기회를 놓칠 거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은 영락없이 평범하고 건강한 남자의 모습이었고 아픈 곳 하나 없는 멀쩡해 보이는 친구 남편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친구 남편에게 회복이 된 거냐며 기억이 돌아온 거냐고 물으니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너도 날 좋아하지 않았냐고 하길래 저는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순간 놀라서 멈칫하니 그 남자가 갑자기 앉아있던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제 곁으로 조금씩 걸어오며 결혼 전엔 너가 나 좋아했던 거 몰랐을 것 같냐며 자기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 그럼 그때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했냐고 하니까 그때는 지금 결혼한 친구가 더 좋아서 말은 안 했지만 살아보니 이 여자 정말 재미없다면서 너가 원한다면 어차피 마누라도 없겠다. 마누라가 올 때까지 자기가 내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나이 이때껏 아직 결혼이란 거 해보지도 않았고 한때 이 남자를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라서 그 말이 자꾸만 솔깃하게 들렸답니다. 지금 이 남자가 왜 갑자기 벌떡 일어섰고 휠체어 없이 잘 걸으며 정신도 멀쩡한 것에 대해 궁금한 것보다 오로지 이 남자가 나를 원한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한때 좋아했던 남자라 그 남자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죠. 저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좋다고 했어요. 친구가 절 믿고 자기 남편을 맡긴 게 잘못인 거죠. 그날로 우리는 정말 따로 자는 게 아닌 같이 자게 되었고 결혼 전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우리는 나누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남편 잘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전 걱정 말라며 내가 잘 간호하며 케어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서 곧장 전 친구 남편과 미래를 즐기듯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어느덧 친구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고 친구 남편과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전 친구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친구 남편을 열심히 간호해주는 척 연기를 하니 친구는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감격해하며 정말 수고했다며 너가 갖고 싶다던 샤넬백 사왔다면서 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 샤넬백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친구 몰래 친구 남편과 눈인사를 하며 친구 집에서 나왔죠. 친구 집에서 나오면서도 자꾸만 전 친구 남편이 생각이 났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보고 싶은 마음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밑반찬 좀 해서 친구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밑반찬 좀 싸왔다며 친구에게 전해주니 정말 고맙다며 그러지 않아도 마른 반찬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앉으라며 소파에 앉아있는 내게 커피를 내오는데 이상하게 친구 남편이 안 보이지 뭐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제게 하는 말이 남편 죽었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놀라서 그거 정말이냐고 하니까 정말이라면서 남편 죽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가고 나서 다음날 바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아니 멀쩡하단 사람이 왜 갑자기 죽냐며. 그리고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고 하니까 친구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며 불만족스럽다는 말투로 너 같으면 너한테 연락하겠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너 내가 정말 제주도에 볼 일 있어서 떠난 것 같냐면서 그때부터 친구가 막 울먹이며 말하는데 저는 왜 그러냐며 대체 무슨 이유냐고 물으니 사실은 남편이 얼마 못 살 거라는 걸 알고 남편에게 죽기 전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친구 남편이 뜬금없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지 뭐예요. 사실 친구도 친구 남편이랑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때 친구 남편이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걸 눈치를 챘었대요. 그래서 더 불안한 마음에 결혼을 빨리 서둘렀던 거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그 남자가 죽기 전 한을 풀고 싶었는지 갑자기 친구에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좋다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전 친구 남편과 함께 보름을 보낸 거였답니다. 사실 친구는 자기 남편에게서 그 말을 듣고서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어차피 얼마 있으면 떠날 사람. 그래 죽는 마당에 소원이나 들어주자는 생각에 저를 불러 함께 있게 해준 거라고 말하는데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답니다. 아니 근데 왜 그 사람이 죽은 거냐며 그때 보니까 정말 멀쩡해 보였다고 말하니 친구가 하는 말이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잠시 돌아온 거지. 며칠 못 갈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렇게 남편이 소리 없이 죽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사람도 날 좋아했었구나라는 걸 새삼 알게 됐어요. 친구는 그러면서 막 울며 하는 말이 그런 너에게 자기 남편이 죽은 걸 어떻게 연락하냐며 그래도 20년을 함께 부부로 살아온 게 자기고 아내로 살아온 게 자기인데 떠나는 그날 자기가 남편을 보내주고 싶었다면서 마음속에 널 담아두고 너를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자긴 남편밖에 몰랐던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하여금 내게 연락을 할 수 없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수긍이 갔답니다. 친구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걸 양보했던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친구를 속여가며 그 남자와 짜릿한 미래를 즐겼다니 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했죠. 친구 남편이 죽고 친구는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했고 저도 이제는 혼자가 아닌 남자를 만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꼭 죽은 친구 남편과 너무나 닮았답니다. 그래서 전 이 남자와 바로 결혼했어요.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렇게라도 해서 이루고 싶었으니까요. 죽은 친구 남편과 행동 하나부터 냄새까지 닮은 이 남자. 저는 이 남자가 너무나 좋답니다. 죽은 친구 남편과 함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루지 못한 사랑을 마치 이제서야 비로소 이룬 느낌이에요. 내 결혼 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까지는. 수상한 메시지, 낯선 침대 시트의 향기, 전에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디테일,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이해되었죠. 하지만 그녀를 대면하려 했을 때, 그때 제 삶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어요. 사무실에서의 하루는 혼란 그 자체였죠. 끝없는 회의, 불만족스러운 고객들,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는 상사. 제가 원했던 건 따뜻한 샤워, 약간의 고요함, 그리고 아내인 지우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 중의 향기가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미묘하지만 지우와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죠. 본능적으로 현관에서 잠시 멈춰 서서 눈을 감고 더 많은 것을 느끼려 했어요. 아파트는 조용했고 멀리서 냉장고의 웅궁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가방을 카운터 위에 놓고 복도를 따라가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방에 들어서자 향기는 더 강해졌어요. 침대에 다가가 시트를 만져봤어요. 깨끗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디테일이. 시트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누군가 흔적을 숨기려 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지우는 항상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곤 했지만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감추려 한 것 같았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장에서 나는 미세한 진동 소리.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고 화면이 몇 초간 켜졌다가 다시 꺼졌죠.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어요. 다가가서 잠긴 화면을 봤어요. 아직도 내 입술에 맛이 느껴져.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가슴이 조여왔어요. 목이 바짝 말랐죠. 그 말을 3번, 4번 읽으며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분노와 불안, 불신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지우는 보통 17시에 집에 도착하죠. 아직 15분이 남아 있었어요. 제 몸이 어떤 생각도 처리하기 전에 움직였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물소리로 제 존재를 감추기 위해 수도를 틀고 잠금을 해제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녀의 비밀번호는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돌에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녀가 비밀번호를 바꾼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남자, 그녀의 일정이나 친구들과의 외출, 작은 습관 변화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자. 그 순간까지는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몸이 굳었어요. 지우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항상 자신의 열쇠로 들어왔거든요. 마음이 끓어오르는데도 침착한 척하려 애쓰며 다시 거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죠. 한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제 뇌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긴 머리, 밤처럼 어두운 색, 내 표정의 모든 디테일을 분석하는 듯한 눈매.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강렬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오, 그녀는 놀란 듯 중얼거렸다. 나는 지우가 이미 집에 있을 줄 알았어요. 내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당신은 누구죠? 내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눈을 깜빡였다. 아, 그녀의 친구예요. 그녀가 잊고 간 물건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녀는 작은 검은색 가방을 들어 보이며 앞쪽에 조용한 란제리 부티크의 로고가 있었다.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향기, 침대 시트, 메시지. 모든 것이 잔인한 단서의 연속으로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직 안 왔어요. 이제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여자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무언가 순수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아쉽네요. 그녀는 가방을 나에게 건넸다. 그녀에게 전해줄 수 있나요? 나는 섬세한 천의 가벼운 무게를 느끼며 가방을 받았다. 물론이죠. 누가 두고 갔다고 하면 될까요?
잠시 동안 그녀는 그 질문을 즐기는 듯 보였다. 민지가 두고 갔다고 하세요. 그녀는 알 거예요. 그리고 더 설명 없이 그녀는 복도를 걸어 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마치 내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문을 닫으며 숨이 가빠졌다. 내 가슴은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하며 내 머릿속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민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나는 침실로 돌아가 가방을 침대 위에 던졌다. 속이 뒤집혔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누군지 알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우아한 걸음으로 아파트에 들어와 평소처럼 열쇠를 탁재 던졌다. 집에 일찍 왔네. 그녀는 약간 놀란 듯 말했다. 나는 그녀를 주시했다. 그녀의 어두운 눈이 천장의 불빛 아래 빛났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내가 전에는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일찍 퇴근했어. 그녀는 잠시 망설였고 나는 알 수 있었다.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가방의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가 전에는 주의하지 않았던 신경질적인 습관이었다. 누가 다녀갔어?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누가? 응. 한 여자. 민지. 그녀의 어깨에 긴장이 스쳐 지나갔다. 빠르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아. 그녀는 긴장된 웃음을 흘렸다. 민지는 그냥 친구야. 내 시선은 침대 위에 란제리 가방으로 내려갔다. 그녀가 이걸 두고 갔어. 지우의 눈이 내 시선을 따라갔고 잠시 동안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게 뭐야, 지우? 그녀는 입술을 적셨다. 설명할 수 있어. 내 목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럼 설명해봐.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침대로 걸어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당신이 이렇게 알게 되길 원치 않았어. 침대 시트의 냄새, 메시지. 그녀의 피부가 여전히 내게서 오지 않은 잔열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너 나를 배신한 거야? 침묵은 그녀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내 주먹이 꽉 쥐어졌다. 공기가 희박하게 느껴졌다. 그녀와 함께? 지우는 얼굴을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말을 내뱉었다. 그래. 내 주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내 정신은 공허 속으로 빠져들었다. 멀리서 웅궁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고 마치 주위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침묵한 것 같았다. 지우는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다리는 바닥에 묶인 듯했고 내 폐는 호흡하는 방법을 잊은 것 같았다. 몇 초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어두운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그 눈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죄책감? 안도감? 아니면 흥분? 나는 웃었다. 짧고 건조한, 거의 신경질적인 한숨에 가까운 웃음. 농담하는 거지, 그렇지?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리며 아래 십술을 깨물었다.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스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망설임이었다. 이렇게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았다. 이렇게.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침대 위에 가방을 가리켰다. 그럼 계획은 뭐였어? 계속 나를 속이려 했던 거야. 다 괜찮은 척 하려고? 그녀는 얼굴을 들었고 이제는 그녀의 시선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난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이 거짓말을 계속하기로 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서준.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내 이름이 그런 식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듯했다.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마치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인 양. 아니라고? 내 웃음은 쓴맛이 났다. 그럼 설명해봐, 지우. 이 모든 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설명해줘. 그녀는 잠시 눈을 감으며 용기를 모으려는 듯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난 알았다. 그녀가 후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는. 이건 계획한 게 아니야. 그녀는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시작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 어떻게? 그녀는 망설였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지와는 몇 달 전에 알게 됐어. 직장에서.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 내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을. 내 심장이 조여왔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천천히 밀어 넣는 칼 같았다. 내겐 느끼지 않았던 감정, 내가 덧붙였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다. 방 안에는 긴장된 지우의 숨소리로만 끊어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서준. 그녀는 마침내 속삭였다.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참 독특하네. 그녀는 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은 몸 옆에서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아니, 왜냐하면 나한테는 꽤 간단해 보이거든. 너는 그녀와 함께하기로 선택했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너는... 내 목소리가 순간 끊겼다. 고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컸다. 너는 나를 배신했어, 지우.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자 내 몸은 자동으로 반응하며 긴장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녀는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만졌다. 서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간청하듯 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야 했다. 소리를 지르고 무언가를 부수고 내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덜기 위해 무엇이든 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피부가 내 것에 닿는 따스함을 느끼고 그녀의 익숙한 향수와 나와는 상관없는 향이 섞여 있는 냄새를 맡고 있었다.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부드럽게 내 턱을 따라 움직이며 시선을 내게 고정했다. 모르겠어. 그녀는 인정했다. 단지 널 잃고 싶지 않아. 그것의 아이러니가 전기 충격처럼 나를 덮쳤다. 그녀가 나를 잃고 싶지 않다고? 그 모든 일 이후에? 넌 이미 날 잃었어, 지우. 이제 내 목소리는 더 단호했다. 그녀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내 말을 처리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눈이 다르게 빛났다. 그녀의 몸이 나에게 약간 기울어졌고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느린 키스였고 내가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죄책감, 욕망, 절망. 내 손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로 가서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지우의 맛은 여전히 익숙하고 중독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다른 무언가가. 나는 그녀를 밀쳐내야 했다.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신 나는 그 순간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닿으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 좌절, 욕망.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섞여 있었다. 내 손은 그녀의 허리를 더 세게 잡았고 지우는 내 입에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를 미워해? 그녀는 내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대답을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유일하게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방법으로 벌하고 싶었다. 내 손으로, 내 입으로. 그녀가 새로운 것을 찾았더라도 내가 여전히 그녀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남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접촉으로. 그리고 그날 밤이 끝나기 전에 그녀도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 숨은 거칠었고 그녀의 맛은 여전히 내 입술에 남아 있었다. 방은 전기적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분노와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서 하나가 끝나고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지우가 여전히 거기,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 마음은 멈추라고 소리쳤다. 낯선 냄새가 나는 침대 시트를 기억하라고, 휴대폰의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지우의 길을 막는 장애물에 불과한 것처럼 내 얼굴에 속삭여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지만 내 몸은 다른 말을 했다.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며 이미 여러 번 내 것이었던 따뜻함에 익숙함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목덜미를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나를 다시 또 다른 키스로 끌어당겼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의심도 없었다. 그것은 격렬하고 굶주린 키스였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몸을 맡겼다. 내 손이 그녀의 등을 찾아 그녀를 내게로 끌어당겼다. 마치 민지가 남긴 흔적을 지우고 싶은 것처럼. 지우는 내 입에 대고 신음했고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갑자기 눈을 뜨고 그녀를 밀어냈다. 폭력적으로가 아닌 단호하게.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술은 약간 부풀어 있었으며 숨은 가빴다. 서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간청하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멀어졌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이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 지우. 그녀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내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아니, 내가 말을 끊었다. 너는 나를 배신했어. 내게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을 키스로 지우려고 해? 그녀는 눈을 내리깔면서 아래 십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여전히 널 원해. 쓴웃음이 내가 제어하기 전에 터져 나왔다. 너는 모든 것을 원하지, 그렇지? 나도 원하고 민지도 원하고. 두 개의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만약 변할 필요가 없다면 내 가슴이 뛰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침을 삼키며 망설였다. 그러다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길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이 알았으니 아마도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웃었다. 건조하고 유머가 없는 웃음이었다. 네가 내가 이걸 받아들이길 바라는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길? 그녀는 머리를 만지며 분명히 긴장한 기색이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마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아이디어는 터무니없었다. 나는 혐오감을 느꼈어야 했다. 분노로 폭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고 싶었다. 그 상황을 미워하고 싶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어두운 내면의 일부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 것 같아? 나는 팔짱을 끼고 물었다. 그녀는 다가오며 눈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빛으로 빛났다.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서준. 그리고 내가 민지에게 느끼는 것도 잃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있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난 꾸밈없는 진실을 보았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 자리를 떠나 문을 쾅 닫고 지우를 그녀의 의문과 모순된 욕망과 함께 남겨두고 떠났어야 했다. 그러나 대신 내 안의 일부는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가 민지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알고 싶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 순간 지우를 바라보며 나는 간단한 대답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내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